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게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흔히 내뱉게 되는 말들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운명에 대한 깊은 오해입니다. 운명의 운은 돌다, 움직이다 라는 뜻이죠.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운을 스스로 움직여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책, 무엇이 인생을 바꾸는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조한규님은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요. 언론사 고위직으로 3번의 입사와 3번의 퇴사를 겪는 이례적인 경험을 했고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도 3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사회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역을 비롯한 동양 철학에서 최신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을 통해 인생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타고난 운에 기대 사는 것이 아닌 원하는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의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아인슈타인, 세종, 정약용, 워렌 버핏, 오프라 윈프리, 마윈 등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의 성공 비결을 들려주는데요. 저자는 이 인물들의 공통점으로 타고난 재능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실천한 몰입과 노력을 꼽습니다. 사실 그 성공 습관이란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독서와 명상, 그리고 적게 먹는 소식, 차와 음악을 가까이 하는 것, 꾸준한 공부와 목표를 갖는 것, 마지막으로 남을 돕는 선행인데요. 이렇게 7가지의 인생 습관을 동서고금의 다양한 사례와 최신 과학이론을 인용하여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풀어냅니다. 책을 좋아해서 이 공간에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오늘은 그 7가지 인생 습관 중에서 독서에 관한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서로 인생을 바꾼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리더들의 효과적인 독서법까지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역사 속 독서광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0대 소년 시절 마을에서 반경 50마일 이내의 책을 모두 읽었다. 그리고 그 독서의 힘으로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됐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4세 때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읽었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도 모두 읽었다. 그는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독서광이었다. 1951년 부산 피난 시절 김 대통령은 독서클럽 연우회에서 이희호 여사를 처음 만났다. 이 여사는 당시 목포상고 출신 김대중의 독서량과 폭넓은 지식에 대해 놀랐다고 한다. 연우회의 독서 활동이 계기가 돼 훗날 두 사람은 결혼했다. 김 대통령은 1976년 3월 1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돼 옥고를 치르면서도 치열하게 독서를 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는 이른바 지하 벙커가 있었다. 그곳은 다름 아닌 2만여 권의 책들이 있던 서재였다. 읽는 책마다 소감을 기록한 부전지를 붙여놓았다. 정치부 기자 시절 취재차 그 책들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소설 주원장을 가장 열심히 본 것으로 나타났었다. 감동을 받았거나 참고할 내용이 있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다. 바쁘기 그지없던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김 대통령은 매주 20, 30권의 책을 봤다. 비서들이 서점에서 구입해 전달한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도 독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조도 세종에 못지않은 독서광이었다. 다만 세종이 정독에 가까웠다면
정조는 다독의 경향을 보였다. 정조는 고금도서 집성 5,000권을 북경에서 구입해 읽었다. 평생 읽은 책이 아마 1만 권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정조의 학문 정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세자 시절부터 정적들의 음모에도 살아남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독서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정조는 책을 읽으면 의견을 덧붙였으며 글쓰기를 생활화했다. 정조는 184권 백책인 홍제전서라는 방대한 문집을 냈다. 이순신 장군도 독서광이었다. 이순신은 술을 마시고 잔 뒤에도 달기 울면 일어나 반드시 촛불을 켜고 독서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늦은 밤까지 독서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혜를 얻었다. 손자병법, 오자병법 등 무경칠서를 통달했으며 사서와 삼경, 자치통감 등 역사서도 모두 독파했다. 심지어 제갈공명과 장자방이 사용했던 최고의 병법서 현무발서에 통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3전 23승의 비결이 바로 주역에도 정통한 이순신 장군의 현무발서 활용에 있었다고 한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 헉슬리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능력을 극대화하고 존재 방식을 다양화하며 인생을 충만하고 중요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다. 미국의 사상가 랠프 월드 에머슨 또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책을 읽어라. 어릴 적부터 귀가 아프도록 됐던 말이다. 하도 들어서 독서하면 큰 감동이 없다. 그럼에도 독서는 왜 우리에게 그토록 일상의 굴레를 씌울까? 가끔 서점에 들러 이 코너 저 코너를 둘러보고 책을 한 권이라도 사게 되면 마음이 뿌듯하다. 왜 그럴까? 나의 삶, 나의 인생과 독서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것일까?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자기 혁신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지성이 체화돼 고고한 향기가 난다 등등 독서에 대한 교훈적인 얘기는 많다. 하지만 독서의 의미는 이런 레토릭을 뛰어넘는다. 독서는 지식 습득이나 교양의 폭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개운의 지름길이다. 독서는 뇌의 커넥톰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팔자를 확 고치게 한다. 독서는 운명 개조의 고속도로다. 과거나 지금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독서광들이다. 즉, 독서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다. 독서로 인생을 바꾼 두 사람. 다른 사람의 삶을 읽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독서의 묘미이며 내가 책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 1월 29일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6살 때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주해 살았으나 상당한 고난을 겪었다. 9살에 사촌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미혼모가 됐으며 아들이 2주 후에 죽는 고통을 겪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오늘날 대성공을 거뒀을까? 답은 간단하다. 독서다. 6살 어린 오프라에게 아버지와 계모가 독서의 귀중한 가치를 심어줬다.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주고 책을 읽고 난 뒤에는 반드시 독후감을 쓰게 했다. 그녀는 TV를 보는 하루 1시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은 독서에 열중했다. 그런 독서로 오프라는 고등학교 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을 얻었고 19살 때 지역 방송국의 저녁 뉴스 캐스터가 되었다.
특유의 즉흥적 감정 전달 때문에 그녀의 활동 무대는 낮 시간대의 토크쇼로 옮겨졌다. 그 이름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였다. 그녀는 오후 시간대에 잡다한 프로그램을 제쳐두고 오프라 북클럽을 시작했다. 베스트셀러에 관한 집중 토론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목표는 사람들이 다시 독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처럼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강점인 독서를 활용해 방송에서 성공했고 독서로 인생을 바꾼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 명사가 되었다. 흑인 노예 출신인 미국의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이야기도 감동적이다. 프레더릭의 어머니는 해리엇 베일리로 흑인 노예였다. 아버지는 백인으로 메릴랜드주 대농장의 주인인 에런 안토니다. 말하자면 프레더릭은 백인 농장 주인이 흑인 노예를 성폭행해 태어난 흑인 노예였던 셈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프레더릭은 8살 때 볼티모어로 보내졌다. 이때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안주인 소피아는 프레더릭에게 문자를 읽는 법을 가르쳐줬으나 남편이 노예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며 화를 내자 중단했다. 그럼에도 프레더릭은 지식과 교육이 자유를 향한 길임을 깨닫고 스스로 독서를 계속했다. 그는 분필로 담장과 벽에 글을 쓰면서 알파벳을 익혔고 농장 10장의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 틈이 날 때마다 읽었다. 그는 17살 때 자유와 해방을 얘기한 유명한 웅변가들의 연설집을 우연히 얻게 됐다. 그리고 그 책을 통째로 외웠다. 21살 성인이 된 프레더릭은 선원을 가장해 뉴욕으로 탈출했다. 그리고 뉴욕에서 노예 폐지 연설로 유명세를 얻었다. 1845년에는 자서전 미국인 노예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삶의 이야기를 출간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도망자 노예라는 진짜 신분이 노출돼 영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프레더릭은 다시 노예 폐지론자로 뛰어난 연설가로 활동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폐지 연설을 부탁할 정도로 그의 연설은 뛰어났다. 1847년 독자적으로 반노예 운동을 위한 신문 북극성도 발간했다. 그는 링컨 대통령에 이어 17대, 18대, 19대, 20대 미국 대통령의 상담역으로 활동했다. 심지어 컬럼비아 특별구 경찰서장, 컬럼비아 특별구의 기록관, 주 IT 공사 등 공직도 역임했다. 흑인 노예에서 외교관 신분을 얻기까지 그의 삶은 탈출, 도망, 망명 등 파란만장했다. 그러나 그는 하루도 책을 손에 놓은 적이 없다고 한다. 독서가 그의 노예 신분을 바꿨다. 인생 대역전을 시킨 것이다. 다산, 독서와 글쓰기로 살아남다. 너는 지금 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서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는 패족인데 만일 그 패족의 처지를 잘 대처해서 본래의 가문보다 더 완벽하게 좋은 것으로 만든다면 또한 기특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 패족의 처지를 잘 대처한다 함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그것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이 독서야말로 인간의 제일가는 깨끗한 일로서 호사스런 부호가의 자제는 그 맛을 알 수 없고 또한 궁벽한 시골의 수재들도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없다. 오직 벼슬아치 집안의 자제로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가 있고 중년의 재난을 만나 너희들 처지와 같은 자라야 비로소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1802년 12월 강진의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부침이라는 제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나오는 대목이다. 너희들이 나를 살리려면 독서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내용도 있다. 이처럼 다사는 독서를 자신의 생존 전략으로 생각했다. 다사는 독서라면 세종에 뒤지지 않는다. 독서에서 시작해 독서로 끝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사는 4살 무렵 천자문을 배워 6살 때부터는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7살에 산이란 시를 지었고 10살 이전에 지은 시를 모아 산미자집이라는 책을 엮기도 했다. 다음은 황현의 매천야록에 실려있는 다산에 관한 이야기 한 토막이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과 함께 실학 사대가로 불리는 이서구가 경기도 양평에서 한양으로 오다가 14살 소년 다산을 만났다. 다산은 당나귀에 서책을 가득 싣고 고향 마제, 즉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뒷산에 있는 수종사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서구는 10여일 후에 당나귀 위에 서책을 가득 싣고 수종사를 내려오고 있는 다산을 다시 만났다. 이서구는 의아해서 다산에게 물었다. 이서구, 너는 무엇을 하는 녀석인데 글을 읽지 않고 돌아다니느냐? 다산, 책을 읽고 절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서구, 당나귀에 실은 책이 무슨 책이냐? 다산, 강목입니다. 강목은 자치통감 강목으로 송나라 때 사마광이 집필한 중국 역사서 자치통감을 주자가 편집 및 해석한 책이다. 이서구, 강목을 어찌 열흘 만에 다 읽을 수 있다는 말이냐? 다산, 읽은 것이 아니라 외웠습니다. 이에 이서구는 깜짝 놀라 책을 여기저기서 뽑아 시험해 보았다. 놀랍게도 다산은 책을 다 외우고 있었다. 다산은 경서와 사설을 모방해 작문을 했다. 1년 동안 지은 글이 그의 키만큼 쌓였다고 한다. 얼마나 독서와 글쓰기에 열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13살 때 두보의 시를 베껴 쓰면서 오늘따라 수백 편의 시를 지었다. 어린 시절부터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다산의 나이를 감안하면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다. 이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독서를 생활화하면 평생 독서로 이어진다. 다산은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순조 1년인 1801년 신유박해 때 장기, 즉 지금의 경북 포항에 유배됐다. 그러다가 다시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돼 강진으로 입에됐다. 그는 유배 생활과 유배 이후 생활에서 육경사서에 대해 치열하게 연구했다. 그리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마과회통, 아방강역고 등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다산의 독서가 남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 나는 가경 임술년, 즉 순조 2년인 1802년 봄부터 곧 저서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붓과 벼루만을 곁에다 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았다. 그 결과로 왼쪽 어깨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 마침내 폐인의 지경에 이르고 눈이 아주 어두워져서 오직 안경에만 의지하게 되었다. 다산연구소 박성무 이사장이 쓴 마음의 방황과 질병의 고통을 이겨낸 다산이란 칼럼에서 소개한 편지 한 통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하던 일을 거둬들여 정리하고 이제는 마음 공부에 힘쓰고 싶습니다. 더구나 풍병은 뿌리가 깊어졌고 입가에는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 증세가 옵니다. 근래에는 또 혀가 굳어 말이 어긋나 스스로 살 날이 길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한결같이 바깥 일에만 마음이 시달리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다 보면 세간의 잡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어지럽게 일어나 무엇 하나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니 마음 공부로는 저술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이는 다산이 1811년 겨울 아방강역고 10권의 저술을 마치고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친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다산은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독서와 글쓰기에 몰두함으로써 대학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18년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독서와 글쓰기를 되풀이했다. 일반인으로서는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 주역사전을 집필했다고 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통달할 수 있고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독서와 글쓰기로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말해준다. 독서와 글쓰기가 뇌의 시냅스와 커넥톰을 활성화하고 대자연의 기운과 소통에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학을 정립하는 등 유교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다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본다.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뇌의 시냅스와 커넥톰이 변화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지적 에너지가 분출된다. 마치 하늘에서 계시라도 주는 것처럼 창조의 섬광이 두뇌를 지나간다. 다산의 처절한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다산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틈틈이 저술로 울적한 심정을 달랬지만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1816년 사망했다. 유배 생활 16년 만이었다. 반면 다산은 정약전의 사망 2년 뒤인 1818년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글을 썼다. 영조 38년인 1762년 6월 16일 태어나 헌종 2년인 1836년 2월 22일 고향 마제에서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쳤으니 천수를 누렸다고 봐야 한다. 그의 말맞다나 독서와 글쓰기가 유배에서 풀려나게 했고 고향에서 천수를 누리도록 했으니 다산은 독서와 글쓰기로 인생을 바꾼 것이다. 리더는 어떻게 책을 읽나? 독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바람직한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독서법이 있으나 버크 헤지스가 독서, 그 풍요로운 삶이란 책에서 제시한 3단계 독서법이 참고할 만하다. 1단계는 목차를 미리 훑어보는 것이다. 책의 앞표지, 뒷표지를 살펴본다. 저자의 양력과 서문, 머리말 등을 읽어본다. 그래야 책의 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 목차는 책의 청사진이다. 목차를 훑어본 뒤 각 장의 처음으로 가서 제목을 읽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리 한번 훑어보는 것과 훑어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나는 책을 구입하기 전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이 책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목차에서 책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소제목의 내용을 읽어본다. 그리고 참고할 내용이 있거나 구입할 가치가 있을 때 책을 산다. 2단계는 적극적으로 읽고 메모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읽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정신적인 과정이다. 책이 지닌 진짜 속뜻을 찾으려고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무슨 의도인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책을 읽는 것을 행간 읽기라고 한다. 책을 읽는 동안 그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고 답을 생각해보는 것은 그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자기만의 메모 방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에 메모를 해두면 자신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주요 개념의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그린다.
핵심적인 문구 옆에는 커다란 별 표시를 해둔다. 참고할 만한 인용구가 있으면 표시를 해두고 책의 뒷표지 안쪽에 그 페이지 번호를 적어둔다. 나는 형광펜을 사용해 나만의 강조 표시를 해두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페이지를 찾기 쉽게 접어둔다. 3단계는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서 강조 표시나 메모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다.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다시 책을 집어들고 한 10분 정도 다시 훑어본다. 책을 넘기면서 메모를 하고 강조 표시를 해둔 부분을 다시 읽어본다.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렇게 책을 다시 읽으면 책의 내용이 새롭게 느껴지고 깨닫게 된다. 나는 책을 읽고 나서 여러 번 훑어본다. 어떤 책은 수시로 훑어본다. 그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시간이 없을 경우 정독을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훑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 사회에서 책을 많이 읽는 리더들은 어떻게 책을 읽고 있을까? 리더들 가운데 주로 간서치, 즉 책만 보는 바보들의 독서법을 소개한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현존 지식인 중에서 최대 장서가 다독가로 알려져 있다. 신문사에 근무할 때 거의 매월 50만 원어치 이상의 책을 구입했다. 한때 6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했으나 5만 권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고 지금은 1만 권을 갖고 있다. 평생을 책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 모든 분야의 책을 읽는다. 특히 번역서보다 외국어 원서를 직접 읽는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지식의 세계에 빠져든다. 박원순 서울시장. 장서가로 소문이 나 있다. 수만 권을 수원시에 기증했다. 그 책들은 대부분 넓적구리 도요새의 책방이라는 도서관으로 갔다. 현재 1만여 권의 책을 관사와 집무실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 40여 권의 책도 썼다. 그래서 책벌레라는 별명도 얻었다.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에서 재수를 하면서 국어와 영어 교과서와 참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다고 한다. 좋은 책이라고 하면 구입해 닥치는 대로 읽는다. 애서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독서에서 쌓은 내공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고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의 아침편지는 2001년 8월 1일 시작됐다. 독서를 하며 직접 밑줄 그어 놓았던 인상적인 글귀에 의미 있는 짧은 단상을 덧붙여 보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편지를 받아보는 회원이 360만 명에 달한다. 독서의 산물이다. 고도원은 쉬운 책, 재미있는 책은 속독으로 읽는다. 어려운 책, 꼭 읽어야 하는 책은 처음부터 정독하지 않는다. 그냥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떤 단어가 말을 걸어온다. 책과 함께 노는 것처럼 책장을 넘기면서 놀다 보면 어떤 문장이 말을 걸어온다. 정독하기 시작하면 책이 재미있어진다. 책 읽기에 흥미를 갖고 습관화하면 책이 겁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작성한 독서 카드로 아침 편지를 보낸다. 김득신의 독서법. 조선의 최고 다독가는 백곡 김득신이다. 그는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 10살이 돼서야 겨우 글을 깨칠 정도로 지진하였다. 김득신의 아버지 김치는 아들에게 학문의 성취가 늦는다고 성공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저 읽고 또 읽으면 반드시 대문장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 하며 당부했다. 김득신은 그때부터 책을 잡으면 수없이 반복해 읽었다. 김득신이 스스로 읽은 책의 횟수를 기록한 독수기에 따르면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이나 됐다.
1만 번 이하는 기록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59배 과거에 급제했다. 용호, 구정, 전가 등의 명시를 남긴 대시인의 반열에도 올랐다. 그는 80세까지 살았다. 주진아가 다독으로 대기만성을 이룬 셈이다. 김득신이 우리에게 남긴 7가지 독서법은 다음과 같다. 1.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2. 부족함을 느끼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라. 3. 글을 잘 쓰려면 좋아하는 문장을 모방하라. 4. 성실하고 끈기 있게 공부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5. 글의 리듬을 얹어 소리내어 읽어라. 6. 책의 기운을 흡수하는 양기 독서를 하라. 7. 책에서 풍기는 가락을 따라 책을 읽어라.